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11일 열린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활용할 자료는 포스코 홀딩스의 아야 자료실에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체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핵심부터 짚어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단에서 그 배터리 셀 부분, 완성 배터리 부분만 빼고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여기에서 핵심이 완결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튬, 양극재, 전구체, 니켈, 리사이클 그리고 차세대 원료로 여겨지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침상 코크스 그리고 흑연까지 이렇게 9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하겠다가 핵심이고요. 이런 핵심적인 소재 부분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매출 62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62조라는 목표가 상향 조정된 수치라는 건데요. 이게 이번에 열린 밸류데이는 2회였고 지난해 열린 1회 밸류데이에서 2030년까지 소재 매출 부분의 목표를 41조로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상향 조정한 수치라는 점, 1년 만에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재 매출을 끌어올릴 것인지 각 소재 부분별 목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62조가 이제 전체 매출 달성 목표이고요. 에비타 기준도 15조 원이고, 에비타 기준 역시, 목표 역시 기존에 이제 11조 원이 목표였는데, 거의 뭐 50%가량 에비타 목표 역시 상향 조정됐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각 사업 부분별 생산 능력 목표치인데요. 보시다시피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 원료 모두 1년 만에 그 생산 목표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튬 부분 40만 3천 톤 목표로 10만 3천 톤 목표액 그 생산량을 높여서 잡았고요. 양극재 부분 보시면 기존 대비해서 무려 39만 톤을 높게 상향 조정을 해서 잡았다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대부분의 소재나 제품단에서 생산량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2차 전지 소재단의 그 진행 경과및 2030년까지 목표가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부분 살펴보시면 지난해 열린 1회 밸류데이 때는 2018년에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다는 거, 그리고 2021년에 그 호주에 있는 광산 최고 기업이죠. 페바라와 조인트로 합작으로 만든 페바라 리튬 솔루션 부분을 착공했다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식의 사업이 또 진행이 경과가 되었는지 아주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에는 공사를 착공을 했고 10월에 또 공사 착공했고 또 가장 최근에 2023년 6월에 아르헨티나 2단계 착공 또 리튬 솔루션 착공 부분을 연달아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었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까지 경과 상황이 이렇다 알려주면서 앞으로의 그 단계 계획 역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생산이 개시된다라는 부분, 2024년에 광석 리튬 종합 준공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을 준공할 것이다. 그래서 매년 어떤 식의 공장을 또 운영을 하고 또 생산이 개시가 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의 사업 목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42만 3천 톤을 리튬 생산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생산 규모 42.3만 톤을 달성하게 된다면 글로벌 탑3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한 매출 또 에비타 부분이 이렇게 잡힐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라든지 또 에비타 기준 이익이 모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년 만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렇게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리사이클, 또 양극재 부분, 또 차세대 원료 부분 각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2030년까지의 목표가 매우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포인트는 양극재 관련해서 현재까지 106조 원 정도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삼성 SDI 40조, 또 LG에너지 솔루션 30조 이상, 또 얼티엄캠 등과 함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올해 들어서만 이 정도의 규모로 맺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양극재 부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먼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포항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공장들을 지금 준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준공을 마치게 된다면 2026년까지 양극재 부분 44만 5천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된다면 생산 능력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굉장히 상향 조정에서 잡혔고 매출 부분 역시 또 에비타 이익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을 끌어올릴 것인가 해서 봤을 때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포스코 그룹이 각 사업 부문별 투자비 비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 전체가 투자를 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쳤을 때 각 사업 부문별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까지는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2018년 이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계속 여전히 전체 투자 비용에서 61.9%가 철강 사업 부분에 쓰여지고 2차 전지 부분에는 20.8% 정도 쓰여졌었는데 이제 2023년 올해부터는 철강보다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2%나 차지하는 그 비중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힘을 싣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보시다시피 한두 해가 아니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즉 3년간 그룹 전체 투자액의 약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해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겠다가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투자비 전망치 좀 보시면 먼저 지금 여기 2023년은 여기 있고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62조까지로 끌어올리겠다. 2차 전지 사업 부분. 하지만 그렇게 가는 길까지는 아무래도 투자비가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비는 떨어지면서 매출이 본격화돼서 이익 창출이 본격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그룹을 예를 들어서 나는 2차 전지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부터 2차 전지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기점은 2028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익이 창출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향후 3년이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 구축의 골든타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는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밸류체인을 얼마나 빨리 광범위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수익이 극대화가 될 거고 위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자동차 및 전기차 시장 전망치 한번 보시면 EV 시장은 현재 2023년 현재 글로벌 기준에서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은 17%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55%가 될 때까지도 그 K거 연평균 17%씩 성장하게 될 아주 산업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앞에서 이제 글로벌 현재 그 EV 시장의 점유율이 1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22년 말인데, 당시에는 이제 13%였는데, 보시다시피 각 대륙별로 봤을 때 아직 성장할 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 기준 7.2%였고, 아직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갈 룸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K거 기준으로 17%씩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륙별 연평균 그 K거 성장률이 나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미국이 연평균 27%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빠르고 크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은 16%, 중국은 12%, 그리고 다른 기타 대륙이 23% K거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비단 한 대륙이나 한 국가만 뭐 공략하는 건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셀 업체단이나 자동차 기업에 공급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밸류데이를 갖고 나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혹은 투자하고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풀보고서 꼭 받아보시고 주말 사이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부분 밸류데이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